네, 오늘 마사지 1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주들 하나씩 만나볼 거고요. 먼저 시청자 우병기님의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인지 디스플레이가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현재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가 인지 AMT와 합병 이후 영업이익이 현재 850억 원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인지 AMT는 1978년 한보금속공업으로 설립이 됐고 2004년 인지그룹으로 인수가 된 뒤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입니다. 이 두 회사 합병 이후로 인지 디스플레이가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유지한다면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7,300억 원, 영업이익은 350억 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연초 이후로 박스권 흐름을 그렸었던 주가 7월 들어서 상당히 또 변동성이 커진 분위기입니다. 지난 이틀간의 주가 상승 흐름을 뒤로하고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며 2,3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일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4,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시청자 김종근님의 종목은 삼양 패키징입니다. 페트병 등 음료병을 생산하는 삼양 패키징은 올해 2에서 3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료병 산업 최대 성수기인 여름도 이 삼양 패키징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재료인 페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17%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수익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양 패키징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6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577%,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증가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최근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삼양 패키징이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주가는 18,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양 패키징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주가 수준에서 10%가량의 추가 상승 흐름 전망을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입니다. 다음 시청자 관심주입니다. 오아임님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은 질환지교 시큐리티입니다. 전일상 마감 이후로 동사는 이 적정한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를 위해 한 주당 액면가를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주식 병합을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월 21일인데요. 주식 병합 공시가 오늘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장 출발과 함께 7%대 강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시초가 대비해서 상승폭을 줄이며 3%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주가 안정을 위해서 주식병합 공시를 내놨는데 이 부분이 오늘 주가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2,300원입니다. 마지막 시청자 관심주 함께 보시죠. 네, 조영은님의 관심주는 신성통상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 대체재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과 브랜드가 이른바 애국 테마주로 시장 안에서 또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유니클로 대체재인 스파 브랜드 탑10을 생산하고 있는 신성통상을 최근에 또 강하게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기관 간의 손바뀜 현상까지 나타났고요. 이번 한일 무역 분쟁으로 신성통상의 수혜가 시장에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 뒤로 신성통상의 주가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강세를 뒤로하고 오늘장까지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4% 가까이 빠지며 1,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국내 토종 스파 브랜드인 탑10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본산 제품의 불매 운동에 따른 수혜주로 최근 시장 안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원입니다. 이번에는 객장 관심주들 만나볼게요. 하나금융투자 선용금융센터 윤여민 FA팀장의 관심주는 페노션입니다. 해상 운송 업황을 보여주는 발틱 운임지수, 즉 BDI가 최근에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BDI는 석탄, 광석, 곡물 등 벌크선으로 운송하는 원자재의 운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최근에 이 BDI가 반등하는 배경에는 발레 조업재개와 중국으로의 철광석 그리고 석탄의 물동량 증가, 여기에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규제 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제
이제 IMO의 이 항산화물 배출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노후 선박 운항이 줄어들게 됩니다. 선박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펜오션은 벌크선 비중이 커 BDI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전고점까지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됐지만 다시 조정권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0.21% 하락한 4,78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BDI 지수의 양호한 흐름으로 인해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겠고요. 목표 주가는 6,300원입니다. 네, 다음은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의 관심주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SKC입니다. SKC가 전지용 동박 제조 판매 업체 현재 이 ACF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성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이 높은 반도체 소재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추가해 빠르게 실적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전기차용 2차 전지는 2023년까지 연평균 24%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KCF 테크놀로지는 EV용 동박 생산 능력이 세계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SKC가 이 ACF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완료하게 되면 적극적인 동박 제조 설비 증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는 29,950원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단기간에 빠른 반등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현재 1% 넘게 오르며 4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PET 필름 턴어라운드와 더불어 앞서 언급드렸었던 KCF 테크놀로지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의 종목 만나볼게요. 네, 흥구석유입니다. 경북과 대구 일대 석유를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흐름과 연동이 또 많이 되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압박 지속적으로 나와줬죠. 그에 따른 반사의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간밤에 이제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그리고 허리케인에 대한 우려감 속에 WTI 기준으로 4% 넘는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어느덧 WTI가 배럴당 60달러 선에도 안착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와 흐름을 같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심주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5월을 기점으로 흥구석유의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며 박스권 흐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어떤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술적으로 최근에 이동평균선 21선을 깨고 61선까지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간밤에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흥구석유의 주가는 3% 넘게 오르며 6,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잡아주신 목표 주가 확인해 볼게요. 단기적으로 7,000원 목표 주가로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 염승환 차장의 관심주입니다. 영업무역입니다. 신규 고객사 확보 등으로 올해 2분기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영업무역의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10%가량 증가한 6,27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5% 늘어난 81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매출은 지난해보다 4%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 환효과가 더해지면서 원화로는 두 자릿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6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염승환 차장도 역시나 낙폭이 좀 과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오늘 주가는 0.42% 밀리며 3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 매출의 호조로 인해서 2분기 안정적인 실적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38,000원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엠비언골드 김동호 매니저와 골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버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와 8강전 대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대결 시작하기 전에 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이 1%대 강세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러한 네.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에 좀 우리 증시도 탄력을 받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장의 그 중심은 역시 미국에 있는 FRB 의장, 뭐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FRB 의장이 그냥 슈퍼 그 비둘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내면서 경기 불안에 대한 불안이라는 언급을 26번인가 27번인가 얘기할 정도로 선제적으로 이제 경기 불안에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의회 증언에서 내놨고요.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신문 기사를 읽을 때도 잘 읽어야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증시는 이 개도국 증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교역이나 이제 개도국 증시의 주가 흐름은 항상 미국의 금융 정책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미국이 금융 완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개도국 증시들이 이 경기도 안 좋고 기업 실적도 안 좋은데 이상하게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탄탄한 안전판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증시의 상승도 이런 맥락에서 좋은 포인트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과 지금 벌이고 있는 반도체 전쟁과 네. 관련해서 이 디램 생산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칼을 뽑아 들었죠. 네, 감산하겠다 그랬습니다. 감산함과 동시에 반도체 가격을 30% 정도 올렸기 때문에 실적 기대가 또 생겨나고 있는 거고 또 이걸 반영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강력하게 보여주는데요. 아마도 다음 파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업종지수 차트인데요. 이 업종지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1차 바닥, 지금은 이제 2차 그 무역 전쟁의 위기 때문에 나타난 2차 바닥인데 여기가 2차 바닥이었는데 최근에 급락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덤으로 일본과의 또 반도체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더블 바텀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더블 바텀은 다음 파동이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아마도 여기에 내려왔던 하락의 1년 반 내지는 거의 2년 정도 이어졌던 하락 사이클을 마감하고 상승 반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상승의 중심축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독수리 오형제가 지키고 있는 바로 이 두 종목, 오형제 중에 하나인 두 종목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지수의 앞으로 향방은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상승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 좀 하방을 다지면서 우리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또 결집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8강전 대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 보시겠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죠. 실적 우량 테마주로 이제 주가도 좀 조정을 끝낸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김종구님은 삼양 패키징을 꼽아주셨습니다. 대표적인 포장용기 제조업체인데요. 현재 두 종목의 자리 어떤가요? 일단은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인지 디스플레이도 일단 뭐 지금 그 국산화 얘기도 그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술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던 시장을 대체하는 그런 그 수입 대체하는 그런 산업 쪽에서 다시 폭발적인 어떤 인기를 모으고 그야말로 테마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여가는 모습인데요.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1,000원대에서 2,5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그 좀 각종 부담이 좀 있는 자리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기술적으로도 여기 목표치가 이제 임박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또 여기서 이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종목이 이제 더블 바텀을 이렇게 보시면 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업계가 뭐 특별하게 엄청난 그 모멘텀을 지금 받기는 어려운 상태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감산에 나설 정도라면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서면 당연히 그 전방 산업 쪽에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쪽에도 TV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제 아마 생산이 축소가 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패널 만들고 뭐 이런 쪽에 디스플레이 관련한 그런 비즈니스라는 인지 디스플레이로서도 이 자리를 쉽게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이 호황기에도 이가 못 넘어갔던 자리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양 패키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삼양 패키징입니다.
대표적인 포장용기 제조 네, 업체죠. 그렇죠. 이것이 실적이 단단한 그런 종목이고, 얘는 이제 트리플 바텀을 만들고 쐐기가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차트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차트라서 조금 익숙한 차트로 바꿔서 보도록 하시면은,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는 모습이죠.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말년 휴가가 돼서 다시 재입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서 깔끔하게 자리를 잡는 거로 봐서는, 여기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 측면에서 사양 패키징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 중에서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삼양 패키징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질환지교 시큐리티 오늘장 또 특징주이기도 합니다. 주가 안정을 위해서 주식 병합한다라는 소식 때문이죠. 그리고 조영은님은 신성통상을 오늘의 추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국내 투종 브랜드 스파 브랜드인 탑10을 운영하는 회사로 애국 테마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와 신성통상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질환지구 시큐리티는 5G의 확산에 따라서 보안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쪽에 뭐 시큐브라든지 또는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언제든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오늘 또 주식을 병합한다는 그런 재료가 나왔는데 뭐 아무래도 재료가 없는 것보다는 재료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이제 실적 흐름까지 좀 챙겨 보도록 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사실 좀 주식 병합만으로 가기보다는 실적으로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요. 어쨌든 지금 트렌드적으로는 5G가 이제 통신 장비를 지나서 컨텐츠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이제 보시다시피 실적이 그 지난 분기에 좀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매출은 조금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바람만 잘 탄다면 여기 이 정도 레벨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성통상이 있는데요. 네. 이 신성통상은 사실 좀 그 감정적인 종목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과의 이 전쟁이 이거 지금 본격적으로 됐고요. 서전이 시작이 됐지만은 3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끝나지 않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이 지금 한국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 특히 이제 대만과 일본 관계가 아주 특이하거든요. 대만의 TSMC라고 하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그것을 이제 타겟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성장을 막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이번 전략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준비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좋은 아주 소위 예를 들면 소위 양지 바르고 또 땅도 좋고 네. 물도 좋은 지인도 같은 데를 이제 점령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쇼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면서 침략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에 가는 길을 달라 그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한일합방 이전에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또는 농민군의 반란에서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침략을 했는데요.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닌데 왜 계속 매번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지 참 깝깝한 상황인데 어쨌든 침략을 한 건데 이 전쟁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그 길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실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여러분들 심지어는 중국이 이제 한국과 할 때 이제 가장 부러운 부분이 축구 아닙니까? 그죠? 중국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축구가 당장 해결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의 열망만 따진다면 그들이 투자 규모만 따지면 벌써 따라잡고도 한 10년 전, 20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저거 따라잡았어야 될 한국 축구 아직도 못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반도체 산업이든 경제 전쟁이든 간에 우리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뭐 무슨 소위 애국 뭐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불매운동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과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점에서 이건 반짝 테마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후성이라든지 또는 뭐 이 극일을 하고 있는 뭐 동국 RNS들이 이런 종목들은 일본의 독점하던 시장을 소위 기술로 돌파했다라는 소식으로 뭐 어제 상한가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트렌드를 다 끌고 갈 때 길게 갈 트렌드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신성통상 그냥 단순한 감정에 의존한 그 정도의 테마주기 때문에 감정 테마주라서 이 종목은 뭐 승자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길게 가기 어렵다고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질환지교 시큐리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환지교 시큐리티. 좀 신성통상은 이제 대표적인 애국 테마주이지만 감정에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질환지교 시큐리티였습니다. 다음 이제 객장에 계신 윤여민 팀장은 오늘 해운주 펜오션을 꼽아주셨습니다. 실적 레버리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SKC인데요. 펫필름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그 차트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펜오션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결국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실적이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제 SKC이고요. 여기가 뚫려서 깔끔하게 넘어간 자리고요. 반면에 펜오션은 못 넘어가 있습니다. 아직. 네, 올라가도 여기에 단기 고점이 돼서 바로 랠리로 못 들어가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오래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적은 뭐 둘 다 좋은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SKC가 조금 더 낫다. 이래서 SKC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SKC로 꼽아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대결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정원정 과장은 흥구석유를 꼽아주셨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정유화학주에서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금 이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석유류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영원무역입니다. 역시나 의류주. 그동안 낙폭도 좀 과대했고 의류 매출의 호조세를 기대해보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흥구석유는 이게 테마주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숨겨있는 테마들이 더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숨겨있는 테마로 인해서 여기 슈팅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2,000원 하던 종목이 지금 9,000원 갔으니까 다 간 거거든요. 네, 여기 상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뭐, 팔고, 여기서 끌어당기는 세력들이 여기서 묶어놓고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걸려들게 되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더라도 팔아야 되고 내려와도 팔아야 되는 종목이 선구석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꼭 그 조심해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100% 내일을 알 수 없고 트렌드에 따라서 그리고 섹터들이 이제 업황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있고 경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하루하루를 따지면 틀리고도 맞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 되는 쪽은 계속 안 된다라는 건데 가급적 제가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상투를 친 종목들, 상투 근처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간 종목들 업황이 완전 망가진 종목들, 이 종목들은 뭐 결국 그 조정이 오래 걸려서 제대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으로 그 종목들은 해서는 안 된 종목이라고 보고 조심하는데 이 흥수석유는 상투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셔가지고 승자가 되기 어렵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영업무역은 최근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선 근방에 와 있기 때문에 많이는 오르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한 수준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서 두 종목 중에 그래도 안전한 자리에 있는 영업무역을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흥구석유는 자리가 너무 높고요. 영업무역이 자리가 낮은 만큼 수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전 대결을 치러봤는데요. 네 종목이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승자 삼양 패키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질환지교 시큐리티가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SKC와 영업무역까지 4강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패키징과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대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질환지교가 그렇게 해서 뭐 저는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상대방이 약했기 때문에 삼양 패키징 대진운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 삼양 패키징은 뭐 실적이 또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이고요. 여기를 이제 돌아서는 턴어라운드 자리라서 자리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종목은 또 기관이나 이런 기관성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삼양 패키징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양 패키징을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이제 오늘 이슈는 있지만 대진운이 좋아서 올라왔다라는 점이었네요. 삼양 패키징이 또 결승 진출했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SKC와 영원무역이에요.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이 SKC와 영원무역인데 이제
트렌드는 아무튼 SKC가 조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라고 하는 걸 해내려면 실력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뭐 입으로 이길 수도 없고 생각으로 이길 수도 없고 소위 뭐 노래로 이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애국가 부르고 목소리 높여서 노래 부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래 부른다고 이길 것 같았으면은 우리가 이 5천 년 동안 나라도 뺏기고 수차례 침략을 받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실력이고 우리 힘인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SKC를 보셔서 이런 종목은 사실 어차피 소재를 만드는 비즈니스를 한다면 정말 뭐 일본 또 이 SKC는 과거에 그 소위 그 필름이나 이런 쪽에 마그네틱 테이프라든지 이런 쪽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또 섬유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트렌드적으로 SKC를 승자로 잡아드리도록 네, 두 종목의 승자 SKC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삼양 패키징과 SKC가 되는 건데요. 네. 결승에서 처음 봤던 그런 두 종목의 대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아주 또 최근에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다 탈락을 하고 네. 좀 신선한 종목들이고 이 SK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고 뭐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그런 형태로 올라온 종목이라기보다는 지금의 트렌드와 또 실적에 맞춰서 올라오는 종목이라 길게 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과 뭐 견줄만한 삼양 패키징의 SKC와 삼양 패키징의 자리가 비슷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C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은 조금 생각하고 이게 물량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쌓여 있는 물량이 많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SKC를 여기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지금 지난 2017년도 물렸죠. 2018년도 물렸는데 이게 물려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매물에 있는 물량들이 개인 물량이 아니거든요. 기관들이 사다가 물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면 기관 매물이 또 적당히 올라오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직은 이 종목이 꾸준히 뭐 가긴 갈 텐데 여기 물량 소화 과정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아마 한두 달 후 정도부터 간다면 조금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삼양 패키징의 경우 얘도 뭐 신규 등록을 해서 그렇긴 한데 오랜 동안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그림들을 아랫꼬리에 달면서 계속 이렇게 며칠씩 매집을 한 흔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간다 하더라도 뭐 쉽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얘는 이만큼이 됩니다. 22,000원 정도가 보이고요. SKC는 가더라도 가긴 가는데 여기 정도 이제 42,000원 정도니까 단기적으로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대 수익 측면에서 뭐 SKC는 나쁘지 않습니다. 트렌드도 맞고 한데 상대적으로 오늘 삼양 패키징을 우승 종목으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은 삼양 패키징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조금 생소한 종목들이 올라와서 누가 이길까 궁금했었는데요. 두 종목의 승자 기대 수익 측면에서 더 갈 수 있는 이 삼양 패키징이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 18,700원 정도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8,000원으로 되어 가는데요. 2만 원 살짝 넘으면 이 차익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매수가 18,700원,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삼양 패키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일단 뭐 지금은 지수가 큰 바닥을 쳤습니다. 이번 바닥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재판등으로 한 1년 이상 오를 수 있는 큰 바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큰 바닥이 나오는 자리에 특성을 보면은 주변을 돌아보면 난장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일단 일본도 쳐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사정 속에서 항상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테러라든지 뭐 이럴 때 저점이 나온 것처럼 지금도 비슷한 정도의 그런 저점이라고 봐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조금 뭐랄까 펀더멘털 나쁘고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펀더멘털이 좋으면서 신고가 근방에 있고 앞으로 트렌드가 좋은 이런 강한 종목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앞서 있는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주도주들에 대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에 말씀드리고 지금 네페이스 저희 수익률이 70% 정도인데요. 가는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주도주가 한번 형성이 일어나면 이 이제 지수의 상승의 최소 1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의 어떤 기대 수익도 상당히 커지는데 수익 극대화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니까 오후 4시 무방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